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그 트랜스퍼 러닝의 세 번째 방법,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파인 튜닝은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두 번째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무엇만 다르냐면 그 사전학습 모형이 갖는 컨볼루션 부분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들을 새롭게 학습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일부의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새롭게 학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이 구분이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새롭게 학습을 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방법, 즉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방법은 일부의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을 하는 방법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이 전체를 컨볼루션 부분에 해당하는 이 전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을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에서는 일부를 새롭게 학습을 하는 거죠. 자, 어떠한 층들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새롭게 학습을 보통은 하게 되냐면 이 컨볼루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일부의 레이어들의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컨볼루션 부분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레이어들 중에서 몇 개의 레이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한 레이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을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즉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파인 튜닝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더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새롭게 학습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파인 튜닝을 그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학습을 새롭게 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떠한 데이터가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파인 튜닝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 즉 얼마나 많은 레이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을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혹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의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인 튜닝을 더 많이 해도 괜찮은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파인 튜닝은 조금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의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파인 튜닝을 많이 한다. 즉 많은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을 새롭게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모형의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종속 변수의 값을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자, 그래서 파인 튜닝을 얼마만큼 많이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의 양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파인 튜닝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두 번째 요인이 있는데, 두 번째 팩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전 학습 모형이 원래 적용이 되었던 태스크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풀고자 하는 태스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떠한 경우에 파인 튜닝을 더 적게 해도 될까요? 태스크가 더 유사한 경우에, 아니면 태스크가 많이 다른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파인 튜닝을 더 적게 해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와 문제와 사전 학습 모형이 원래 풀고자 했던 태스크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랑 적게 나는 경우에. 네, 조유빈 수강생 분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유사할수록 태스크가 유사할수록 사전학습 모형을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죠. 즉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태스크를 푸는데 필요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태스크를 푸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사전학습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잘 뽑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 문제랑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됐던 태스크 혹은 문제랑 유사한 경우에, 반대로 유사하지 않으면 그만큼 파인 튜닝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전반적인 순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코드랑 유사합니다. 뭐만 다르냐면 그 이전에 봤던 코드에서는 우리가 그 사전학습 모형이 갖는 컨볼루션 부분에 존재하는 레이어들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각각의 레이어에 접근을 한 다음에 각각의 레이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파라미터? 어떠한 파라미터였어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했었죠. 레이어 점 여기 뭐라고 쓰고 이 값을 false라고 했어요. 학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예, 트레이너블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의 값을 새롭게 학습을 하고자 하는 레이어가 갖는 이 트레이너블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false가 아니라 우리가 학습을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의 이 트레이너블의 값을 무엇으로 바꾸면 되냐면 true라고 바꾸면 돼요. 저 코드를 보시면 이러한 코드가 있을 거예요. 해당 파일을 보시면 여기 파일에 그 관련된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DL Transfer Learning Fine Tuning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관련된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보시면 이따가 저희 볼 거예요, 잠깐. 근데 그 핵심적인 부분만 여기에 제가 발췌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베이스 모델에 존재하는 모든 레이어를 우리가 이러한 코드를 가지고 불러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가 갖는 트레이너블이라고 하는 변수라고 할게요.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랑 조금 헷갈리니까 얘를 그냥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너블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true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떠한 예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 컨볼루션하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 콤보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이어들이 이렇게 있겠죠.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떠한 가정을 하냐면 이 컨볼루션 부분에 존재하는 레이어들 중에서 마지막 두 개의 레이어에 대해서만 우리가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드리죠. 그러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의 코드를 써야 돼요. 자, 이 트레이너블이라고 하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값이 어떠한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false로 되어 있다고요? true로 되어 있다고요? 트레이너블 변수의 값이 기본 값이 정해져 있어요. 예, true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떠한 층들의 트레이너블 변수의 값을 false로만 바꿔주면 돼요. 새롭게 학습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이 마지막 두 개를 뺀 나머지 층들의 트레이너블 변수의 값을 false로 바꿔주면 이 나머지 false로 바꾸지 않은 얘네들이 갖는 트레이너블 변수의 값이 무엇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false로 얘네들의 값은 true로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그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어디까지만 층들을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에서 두 개를 뺀
그 전까지의 층들까지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걔네들의 트레이너블 변수를 false로 바꾸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층은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트레이너블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하겠다, 변경을 하지 않겠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지금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변경을 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기본값이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기본값이 true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블 변수의 값이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두 개의 층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은 새롭게 학습을 하겠다, 학습을 하지 않겠다. 어떤 거예요? 둘 중에? 네,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두 개의 레이어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 개의 레이어만 나는 새롭게 학습을 하고 싶어. 데이터가 별로 없어. 학습 데이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학습하는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고자 해.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의 파라미터들만 학습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이 대괄호 안에 콜론이 있고 그 뒤에 마이너스 2가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마이너스 2를 쓰면은 마지막 부분의 두 개의 층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를 무엇으로 바꾸면 마지막 층만 학습을 새롭게 하게 될까요? 이 마이너스 2를 얼마로 바꾸면? 마이너스 1로. 그리고 만약에 나는 마지막 부분에 존재하는 세 개의 층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새롭게 학습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얼마로 바꾸면 돼요? 3으로 바꾸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보고 한번 돌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코드가 되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살펴봤던 코드랑 거의 동일하고 어떠한 부분만 차이가 있냐면 이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보이세요?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이 갖는 컨볼루션 부분에 존재하는 레이어들 중에서 마지막 두 개의 레이어에 대한 파라미터들만 새롭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코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값들을 저희가 출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그 컨볼루션 부분에 존재하는 첫 번째 레이어의 트레인업을 값이고요. 두 번째 값이고 세 번째 레이어의 트레인업을 값이고 다 false로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네요.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네. 돌려보시면 여기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왜 하나인 걸로 되어 있지? 제가 마이너스 1로 했다가 마이너스 2로 바꿔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어떠한 층이 트레인업의 변수의 값이 false이고 true인지를 확인을 직접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돌려보시면 돼요.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파인 튜닝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에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팩터가 두 개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학습 데이터의 양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태스크의 유사도예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파인 튜닝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파인 튜닝을 많이 하면. 그러면 당연히 모형의 성능이 좋아지겠죠. 학습을 통해서 도출해야 되는 모형의 성능이 좋아질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이미지의 종속 변수를 그만큼 잘 예측할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트랜스퍼 러닝 관련해서?